많이 환경이 좋아진 건 틀림없지요. 네 번이나 선거에 져서 패배감, 무력감 이런 걸 느끼다가 이제는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얻게 됐는데 이제 그 자신감의 근간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또 한 번은 두 차례나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선 적도 있고 해서 이제 더 잘하자는 그런 결의로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가장 큰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반사이익이 적지 않고 그러면 전적으로 반사이익이냐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당을 제대로 정비하고 또 잘못한 것을 털어내고 혁신하려는 노력도 국민들이 함께 평가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넓은 분야여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가급적 하나 되게 하고 국민 통합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목표가 맞추어져야 한다. 그 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국민의 눈에 비치기에 국민의힘이 잘못해왔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약자에 대한 배려나 응원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배려나 정성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여성 이런 이제 또 청년 뭐 이런 데 대해서 부족했는데 적어도 수권 정당이 돼서 우리가 다시 국정을 맡으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분이나 저 당은 우리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네 이런 영역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했던 부분, 우리가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 혁신하고 우리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국민들이 인정해 줄 때까지 끝없이 해야 되고 그것이 집권뿐만 아니라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젊은이들로부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호감인 것은 틀림없는데 저는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학생회장 출신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후배 그 학생회장단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아니하고 또 연령적으로도 젊은 의원들이 민주당에 많은 측면도 있고 또 원래 진보 정당이라는 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은 꼰대 이미지, 기득권 이미지 이런 게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서 그런 것을 많이 바꿔야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전교조 교육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저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다. 이제 그런 측면도 저희들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40대에 우리 지지가 가장 낮은 것은 그런 면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은 이제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 노력 더 해야 되는 거에 더해서 나라 경영이라는 것은 감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정의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그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측면이 많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 입으로만 말로만 또 선거 목적으로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지 훨씬 더 형편없구나 하는 이 실상을 좀 많이 알리는 일. 그리고 저희들은 소통은 좀 부족했지만은 결국 저희 당이 가진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스탠스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되려면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은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도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이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됐고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일부 실험을 하다가 이제 그만둔 거죠. 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팬데믹이 어떻게 앞으로 진정이 될지 또 대유행할지 이런 상황과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진행이 되면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이루갈 테고 거기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이나 기존의 복지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또 복지가 일시에 설계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 복지 간의 이 불균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은 불가피한데 어느 정도 언제 도입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먼저 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정강 정책에도 들어갔습니다. 기본소득을 확실히 도입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정도 스탠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의총에 꼭꼭 참석하고 끝까지 의원들 의견을 경청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뭐래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고.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가볍게 여기면 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부산시장 선거도 절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안심할 일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는 저쪽이 박원순 시장의 이 성추행 문제로 생긴 일이어서 사실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자기들 당헌에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고 그 당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 만들었는데 그 조항을 둔 채로 후보를 내겠다. 혹은 이제 와서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우리가 책임 있는 일로 나가면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바꿔서 내면 그거를 사람들이 사기라 그러죠. 사기.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장을 내려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맡았던 지난 11년간 서울시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자세히 알리려고 합니다. 알리려고 해서 서울 시민이 행복해진 것인지 서울시가 발전한 것인지 그것만 자세히 보여줘도 저희들은 서울 시민들이 생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행정가이기도 합니다. 행정과 정치 능력을 겸한 그런 후보들을 찾되 한두 사람이 전략 공천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해서 후보를 정하는 소위 미스터 트롯 방식. 저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란 것이 그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선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두세 단계가 돼서 관심이 점점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저는 미스터 트롯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서울 시민이 후보 결정에 참여하고 재미있고 단계별로 해서 호기심이나 그 다음에 그 관심을 극도로 높여야 한다. 그런 방식으로 후보를 뽑으면 서울시장 선거도 저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